자, HLB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익을 냈던 종목군들 대비해서 HLB의 흐름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뭐 프로그램 쪽이나 이런 쪽을 같이 연동시켜서 들여다봐야 되는 게 옳은데 일단 프로그램 쪽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형성이 됐던 거죠. 오늘 이제 개장 초에 신규 편입 잡아드릴 때도 참 머리가 아팠어요. 주가는 들어 올려지는데, 그러니까 이슈가 있으니까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는 들어 올려지는데, 그런데 프로그램 쪽에서는 적은 물량이지만 뭐 한 6, 7만 주 그렇게 매도가 형성돼 있었고, 그 6, 7만 주 매도 이후에 정체 상태 거래대금도 없고, 야 이거 개장 초 거래는 터져 있는데, 그러니까 1,000만 주 기준 거래량 기준에서는 터져 있는데, 만약에 계속 주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은 이러면 거래가 둔화됩니다. 참 이게 참 머리 아프네요. 지난주에 한두 차례 차익 실현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준점 잡을 수 있지만 또 주력주도 눌려 있는 상태에 뭐 지금 막 수익 올려주신 게 뭐 만만치 않아요. 교육 받고 뭐 넥사이언스 뭐 어휴 HLB HLB 넥사이언스 뭐 HLB 뭐 어휴 뭐 어휴 부러울 따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질문 주셨기 때문에 차익 실현 하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HLB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 범위에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HLB도. 그래서 일단은 그 지금 59,000원일 때 이제 문자는 예전 문자의 기준인 거고,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이 HLB를 58,500원에 5% 추가해서 10%를 채우시라고 분명히 문자가 발송이 됐고, 지금 뭐 62,000원 공방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드렸던 부분이 프로그램 쪽에 이제 62,600원에 녹화 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 뭐 공격적으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들어 올리네요. 그래서 63,000원을 찍을 때 25만 주의 프로그램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투까지 들어왔습니다. 좀 이따 한 투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고 나서 이거 비중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단기 10%에서 수익 20%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정을 해드렸었는데, 아니 이게 프로그램이 또 12만 주까지 훅 빠져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해석을 해야 되죠. 이제 뭐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프로그램 쪽이 외국인 기관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 이외에도 자체 수급도 있어요. 근데 자체 수급도 있습니다만 이제 프로그램이 일단 들어오면은 이제 일단은 수급범에서 우위를 차지하잖아요. 자체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면서 매수 강도를 확 치고 들어올린, 이거 개인들이 흥분해서 개장 초에 개인들이 흥분해서 유입이 됐다 해도 이런 자료겠죠. 요거는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확 들어올렸어요. 근데 요거 밀고 내려간 것도 프로그램의 매도에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5만 주대에서 12만 주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프로그램이 한 명이 아니라고 그랬죠. 외국인이 한 명이 아니다. 기관도 한 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투 쪽이 관여도가 높은 쪽인데 이 한투 쪽의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하고 있고 한투가 죽어라고 매수하는데 다른 쪽에서 매도를 하는 거야. 그럼 한투는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쪽에 한투는 매수고 다른 쪽 매도에 의해서 매도가 훅 나오니까 전체 매수 물량이 적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뭐 한투가 더 들어오고 매도 쪽은 멈춰져 있다라든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해석의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쪽은 계속 이제 확산이고 한투 쪽이 이제 최소 범위 12만 주 이상의 매수를 하고 있어요. 한투가 12만 주 이상. 그럼 한투의 흐름이 기존의 관여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이미 이제 그 한투의 관여도 부분에 대해서 24일 이럴 때 그 전략 기준을 잡아서 이제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참, 이거 참, 아이고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일단 5%를 담가 놓습니다. 30만 주기 때문에 제 편입 기준을 비중 20% 채운다고 생각하고 외부에 계신 분들께 좀 죄송스럽지만은 지금 이제 현재 가격 기준에 한번 출렁거릴 때 거래가 5분봉 기준에서 50만 주씩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안 터지고 물량만 확보하면서 들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매도 상황이 됐든 대차 상황이 됐든 또 분봉 기준에서도 이거 하나 다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그게 이제 한투 쪽의 기준이 잡힌다면은 이쪽을 좀 믿고 들어가자라는 쪽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좀 야속하다 할지라도 현재 기준에 좀 눌려지는 거 보고요. 1분봉도 보고 거기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HLB 스윙 20% 그렇게 해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참, 이거 문자 라이브 방송에서는 일단은 먼저 편입의 기준 잡으시고요. 편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편입 고점 다시 넘길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 아이고 자 이게 참 외부에 계신 분들께는 참 애매한 기준 상황이 돼버렸는데 일단은 참 애매하네요. 프로그램 쪽 들어오는 걸 기준 잡아서 10% 재편입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이제 재편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자를 지금 만들면서 문자를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이기도 한데다가 문자 만드는 사이에 변동이 계속 나오니까 일단은 5분봉으로 다시 봅니다. 거래량 부분은 이제 다소 제한적으로 실렸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거래가 대량으로 실리고의 흐름인데 프로그램은 어때요? 12만 주까지 축소됐던 부분이 39만 주, 40만 주니까 그러면 얼마? 28만 주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을 뚫는 거니까 아마 참 수익 나고 차익 실현하고 나서도 이렇게 되면은 조금 아쉬움이 이제 남는 기준이 되죠. 고점이 63,700원으로 이제 확대됐고 보겠습니다. 다시 계속 쌓아올릴지 아니면 미끄러져 내릴지. 자, 수급이 계속 들어오네, 계속. 일단은 한 템포 쉬죠. 뭐 한 템포 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이제 뭐 차익 실현이 밑에서 됐더라도 뭐 차익 실현 된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올해는 이제 제 편입 기준이 거기다 또 18% 들어 올린 상태라서 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도 않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이제 그분들께 죄송스럽더라도 수급이 계속 유입되는 가운데서 미끄러지기를 좀 기대해봐야죠. 그리고 수급이 계속 유입될 때 지금 한투 쪽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한투 쪽에서 수급을 가져가는데 한투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수급의 영향력이 이쪽이 좀 뛰어나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투 쪽 그 흐름도 뭐 교육용으로 좀 더 보여드리고 기존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한투의 흐름은 HLB가 고점이 63,700원이고 좀 거래가 없으니까 미끄러지면 좋은데 한투도 멈춰 있고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서 미끄러지면 참 잡아내기 좋은데 일단 어찌됐고 이렇게 돼 있고 수익 20% 단기 10%에서 수익 20%로 미중 확대 제공량. 야 계속 그냥 쏴 올려버리는데 이거 참 이거 애매모호해져 버렸는데 조금만 흥분하지 않고 문자는 대기입니다. 아직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수수료 더 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툭툭툭 밀려 내려오면 고맙죠. 현재가 63,000원 이하로 한번 내려와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고점 이렇게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급 급격히 유입 프로그램 급격한 매수세 프로그램 급격한 매수세 유입 한투 창구 한국투자증권 창구 추정 유입 40만 주. 그리고 이제 손바뀜으로 나오든 한투에서 차익 실현해서 나오는 거든
일단은 조금씩 저렇게 13,000주 뭐 이런 물량이 출하되면서 미끄러지면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건 별거 없어요.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6만 4천 원 사이, 6만 원에서 6만 4천 원 사이에 그들의 흐름이 이 프로그램 쪽에서 분명히 눈에 보이는 28만 주가 더 들어왔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점까지 높여놨는데, 이렇게 눌린다. 눌리면 이제 재차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한두 창구 매수 강화. 이쪽은 변동성 영향력이 강한 쪽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1차 재편입 기준을 일단 63,000원으로 잡습니다. 63,000원에 10% 편입. 그리고 2차 플러스 마이너스 3% 등락. 위로도 쫓아간다는 거예요. 등락 범위에서 5%씩 추가 편입. 문자 발송 예정. 추가 편입 문자 발송 예정. 그렇게 하고 목표 주가 상향 그렇게 해서 7만 원. 그렇게 하고 손절 범위는 추가 편입 후 추후 설정. 추후 설정. 프로그램 수급 등을 확인 후 추가 편입 설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추가 편입에 확인 후 추가 편입 문자 발송 예정.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쪽은 계속 들어오고 일단은 이렇게 주가 상향. 이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3,000원 뭐 우리 물량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 물량의 기준을 그대로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했지만 프로그램이 더 들어온 게 확인됐다면 에이 여기서 놓쳤어 그런 것보다는 또 특이한 케이스로 잡아가는데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릴 겁니다. 뭐가 그렇게 특이하길래 그러면 고점을 우리의 기준에 15% 기준인데 그 이상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느냐. 그 부분을 같이 들여다 보시죠. 자, 일단 상당한 거죠. 지금 한투 쪽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이제 한투 쪽의 흐름을 보여드렸어요. 문자 나가고 나서 또 변동을 일단은 주는데 일단은 뭐 조금 더 들어온 거에 그리고 이제 100원 단위의 기준에서 너무 이제 흥분하시면 안 되고 퍼센테이지 놓고 보시는 게 맞고요. HLB 쪽에 이제 기존의 그 24일 그 기준인데 24일 기준을 25일 날 이제 기준 범위에 설정을 해놓은 게 있죠. 뭔 내용이냐면 기존에 이제 그 이날이었어요. 25일 날이. 그러니까 24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고점 또 넘깁니다. 63,900원 또 넘기로 가고 있고 24일 날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이제 한 100만 주 전체적으로 100만 주 들어오면서 쭉 뻗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쭉 뻗어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50만 주가 나왔는데 이때 수급 범위가 뭐 대단하네요 지금. 이때 수급 범위가 이제 일단은 한투 쪽의 기준에서 좀 잡혀있던 범위가 있어요. 한투 쪽 보시면은 이렇게 7월 그 24일 날 유입됐던 범위가 한투 쪽도 있고 JP모건에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고 저게 이제 뭐
누적으로 계속 순매수 기준을 잡아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다소 회의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수급 범위를 좀 놓고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JP모건이 34만 주, 한투가 19만 6천 주인데 25일 날 기준에 이제 한투가 조금 이제 그 매도를 하는 부분도 연출이 됐었어요. 그래고 25일 날. 근데 여기서 중요시 이제 설정했던 범위는 일단은 누적 수급에 있어서 누적 범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한투 기준의 뭐 누적 수급 매수 이런 걸 다 떠나서요. 한투가 관여도가 시장에서 이제 이 종목 HLB의 관여도가 키움이 제일 높고요. 2,400만 주 매수 매도는 개인이죠. 개인들이 여러 번 뭉친 거고. 그다음에 이제 980만 주, 990만 주 미래에셋도 개인 선호 창구고. 이거 빼고 나면은 외국 계고 뭐 다 필요 없이 한투 기준이란 말이에요. 뭐 예추억이 좀 생각나는데 HMM이 그랬죠. UBS하고 한투. 근데 한투가 계속 이렇게 매수 매도가 확대돼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창고 보시면 한투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한투가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87만 5천 주인데 지금 매도는 얼마큼인지 안 보여요. 매도가 이제 6위 미만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녹화할 때가 이제 한투 기준에 87만 5천 주 지금이니까 23만 주를 매수한 거잖아요. 23만 주를.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가 한투가 10만 주대 12만 주 정도 매수 임대인데 그 이상의 또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투는 들어오고 프로그램 쪽 매도하는 쪽 다른 쪽은 또 일부 매도가 있고. 근데 얘네들이 그 아까 보신 것처럼 뭐 700만 주씩의 매수 매도의 기준을 잡아서 주가의 흐름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집을 쭉 해서 가냐? 그건 아니에요. 매집을 쭉 해서 가느냐? 그거는 아닌데 운전을 잘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속된 표현으로 표현을 하면은 운전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운전을. 그래서 운전을 잘하는 기준점에 HLB의 주도력을 가져가는 수급 범위의 주도력을 가져가는 이제 한투 쪽의 흐름이 매수 우위를 접어주고 있으니 아쉽게도 이제 문자 사인 나갈 수 있었던 게 6만 2천 원대 중반? 뭐 그래봐야 이제 6만 3천 원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6만 3천 원에도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충분히 6만 2천 원대, 3천 원대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문자가 문제인데 이제 문자가 쉽게 이제 그 독수리이기도 하고 쉽게 발송되기 어려웠던 게 이제 문자를 좀 보내려고 했을 때가 이제 이때 프로그램 유입됐을 때잖아요. 6만 2천 원에서 꼬리 달고 밀릴 때도 뭐 이 정도면 이제 좀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치고 돌려서 그럼 눌릴 때 봅시다. 눌릴 때 봅시다. 그러다 이제 일단은 담그고 봅시다. 그래서 6만 3천 원 담그고 봅시다. 아 종목을 이런 바보 종목을 안 보내서 라이브 방송에 종목 다 얘기해놓고 이런 바보 같은 문자를 종목을 한 번 해서요. 이런 바보가 어디서 이런 세상에 마음이 급하니까. 에이 이런 바보 녀석. 라이브 방송은 이제 그 다 듣고 계시는데 이런 바보 같은 바보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네. 에이 참. 고쳐서 다시 보내야 되겠네. 일단은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자라는 쪽의 기준으로. 야 이거 이런 바보짓거리를 하고 앉아있네요. 목표일가 그럼 7만 2천 원 정도 돼야 되겠죠. 자 6만 4천 원 기준으로 해서 현재가 6만 4천 원 이렇게 해서 1차 편입 6만 4천 원. 야 이런 바보짓을 했나. 프로그램이 조금 매도가 있으니까 좀. 근데 프로그램 매도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투가 어떤 그 흐름에서 진행을 하는지는 좀 더 확인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이 이 지금 64,400원으로 이제 조금 확대되어 있는 상태고. 자, 아이고 바보 녀석 진짜. 외부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황당하실까요? 바보도 아니고 찐따 같은 녀석이. 아이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녹화가 이제 넘어가니까 녹화 일단 잠시 멈춰놓고 추가적으로 또 녹화를 뜨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HLB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기준이죠. 원래는 그 좀 더 이제 차트도 보면서 다시 한번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체크 포인트인데 프로그램 쪽의 흐름이 한 명이 아니다. 그죠? 외국 기관 한 명이 아니다라는 쪽하고 한투 쪽에 이제 수급 범위가 이제 좀 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6위에 없어요. 한투가 5위 안에 없어요. 그럼 6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67만 주 정도 매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67만 주 대비 91만 주 매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24만 주 정도 매수이라는 거죠. 최소. 그리고 이제 이 한투 쪽의 영향력이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오늘 날짜 기준까지 해서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구 동향에 이제 12시 3분이고요. 12시 창구 동향. 그리고 수급 범위에 있어서 이제 기존에 형성돼 있던 근데 이런 쪽에 이제 조금 주의할 거는 HMM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한쪽에서 들어왔다가 한쪽에서 훅 나가고 뭐 별의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7월 15일인데 7월 15일 이후에 누적된 수급은 없어요. 이런 쪽에 뭐 솔직히 HLB 주가 시가총액은 이제 뭐 6조 7천억까지 올라와 있지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대주주분 12%, 13%가 채 안 되는 종목에 이걸 뭐 매집해서 M&A 할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단기 성향 기준에서만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요 기준 이제 기간별 분석 보시면은 순매수 순위로 볼까요? 순매수 순위로 7월 15일 이후에 오늘 거 빼고 이제 27일까지 기준을 보시면 한투가 매집을 했다 이런 걸 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들이 또 나가기도 했기 때문에 어제 금요일까지로 보시면 오히려 이제 모건 스탠리나 이런 쪽의 수급이 매수 우위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한투는 오히려 이제 여기 매수 우위로는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매수 강도 들어오는 거죠. 요것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해드릴게요. 매수 우위도 아닌데 한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좀 들여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순매수 상위 창구에 NH투자증권이 뭐 1,100만 주의 기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대우가 이제 1,200만 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투 쪽도 이제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210715 부터 아이고 210715부터 2108 3027 이때까지 기준에서의 순매수 기준이고요. 이 부분을 이제 돌려서 보면은 한투 쪽이 이제 일부 87,000주 이제 매도이 설정돼 있는데 오늘은 이제 또 수급이 범위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관여도가 작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흐름에 보시면은 한투 쪽이 이제 이쪽에 넘어와 있는데 물론 이제 매수매도 기준에 신한 쪽의 수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투의 영향력 880만 주, 890만 주, 요 영향력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움의 영향력은 뭐 사실상 그래서 한투, 삼성증권, 또 조금 전에 이제 순매수 상위의 NH 요 세 군데가 이제 뭐 NH 1,100만 주, 신한이 1,000만 주, 그리고 이제 뭐 삼성, 그 다음에 한투 이렇게 이제 네 군데가 이제 순매수, 그러니까 순매수매도 창구 기준에 이제 상위에 놓여져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일단 오늘 기준에서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의 변동성의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이쪽의 흐름들이 신한 쪽이 이제 뭐 거의 비슷한 매수매도라고 한다면 NH 쪽 같은 경우도 일부 매수가 더 있고요. 한투 같은 경우에는 20만 주대 매수가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의 흐름이 우리가 이제 차익 실현을 하자. 좀 부담된다. 25만 주까지 들어오면서 6만 3천 원대까지 끌어올리더니 결국은 그들이 또 뭐 누가 됐든 간에 들어올린 쪽과 손바뀜이 있든 없든 빠져나가는 기준이 설정돼 있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 범위를 6만 2천 원대 이하 뭐 6만 1천 원까지 해서 전량을 차익 실현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수수료도 주고 그다음에 뭐 18% 등락인데 더 위쪽에 수급 범위가 된다 할지라도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재편입의 기준을 잡자. 그래서 수수료와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잡더라도 이제 위에서 10% 있던 그대로를 편입을 하고 12만 주까지 미끄러졌던 그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지금 43만 주까지 확대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2만 주까지 미끄러져 있던 그 프로그램 수급 부분이 형성돼 있던 가격이 6만 원 초반이에요. 그 6만 원 초반에서부터 12만 주에서 이제 어쨌든 적지 않은 물량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12만 주에서부터 12만 뭐 6천 주 이런 가격에서부터 12만 5천 주, 또 12만 2천 주 이런 그 물량에서부터 쭉 들어와서 얼마까지 들어온 거예요? 45만 주 가까이. 33만 주를 들어 올리면서 근데 33만 주 들어왔는데 물량은 얼마큼이에요? 주가 변동은 별로 안 커요. 6만 원 초반에서부터 3천 원 정도 지금 가격 기준이면 그럼 뭐 4% 5%가 작지는 않습니다만 수급 범위 유입되면서의 그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긍정적인 해석을 해주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요 12만 주 들어올 때 이제 시간이 얼마예요? 11시 2분이죠. 그러면은 21년 08월 30일 11시 02분 기준에서의 프로그램 12만 주. 그리고 이제 지금의 범위까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또 좋은 거는 우리가 이제 항상 교육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다시 얘기해서 프로그램이 한 명이 110만 주, 150만 주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분봉 기준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쭉 치고 올리고 10시 45분에 그렇게 해서 쭉 치고 올리고 그리고 이제 요 범위에서 뭐 차트로만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고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 이해가 되겠죠. 빵 치고 올라가서 이때 차익 실현한 게 아니잖아요. 빵 치고 올라가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쪽의 수급 변화 부분까지 놓고 보면서 스윙 그러니까 단기 10%에서 스윙 20%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확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제 그 확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프로그램이 훅 들어오면서 뭐 이때 10만 주 정도 했나요? 8만 주? 8만 주 정도 했나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옵니다. 8만 주 들어왔습니다. 와 들어옵니다. 하고 있는데 훅 치고 들어올린 게 25만 주까지. 그래서 따라 붙을까 고민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따라 붙습니다라고 막 여기서 막 말씀드리고 VI 들어가 있을 때죠. 그랬던 범위가 갑자기 또 고점에서부터 훅 치고 차익 실현으로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뭐 지금 뭐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어차피 우리가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는데 왜 들어가고 왜 나오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 차트를 보는 게 누군가 샀니 안 샀니 수급이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그걸 따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걸 따졌을 때에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들어올렸다. 맨 처음에 범위에 차익 실현이 낼 수 있죠. 신고가니까 최근 거래일의 고점이니까. 그래서 뭐 전 거래일의 금요일 시간 외에 57,700원까지 다 넘겼고 그런 가운데 프로그램이 한 8만 주 매도해서 매수로 또 8만 주 매수위에서 또 재차.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범위의 기준인데 다시금 들어올릴 때 30만 주대의 물량을 특히 이제 한투 쪽 창구에서 그냥 쑥 하고 들어올린 겁니다. 걔들이 100% 이긴다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했던 부분은 흥분하지 말고 거래가 안 실리고 고점을 넘기기 때문에 수급 범위도 확인하고 대처해서 들어갑니다. 라는 기준을 설정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63,000원에 매수 사인 나갔는데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 뭐 62,000원부터 3,000원 사이 그리고 문자가 나갔는데 종목명이 안 나갔죠. 그래서 다시 종목명 써드리면서 64,000원 기준. 그럼 거기서 편입됐었다면 오히려 1% 좀 눌린 폭이에요. 눌려 있는데 프로그램 어때요? 계속 들어와요. 일단은 그럼 미칠 건 없다. 손바뀜이 계속 나오고 있다. 던지는 쪽이 개인들도 있겠지만은 던져지는 물량을 받아가는 쪽이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손바뀜. 버거울 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 더 밀리면은 3% 등락 범위 정도 그러면 2,000원 정도 되겠죠. 2,000원 정도 등락 범위에서 그러니까 62,000원, 61,000원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와 주는데 프로그램은 여전히 40만 주 수준 지금 45만 7천 주인데요. 40만 주 수준을 유지하면서 흐름이다. 그러면 추가 5%.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쪽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HLB 부분은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을 잡은 거예요. 주가가 많이 끌어올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차익 실현 잘했죠. 아유 더 올라가더라도 펄어비스처럼 안 쳐다봅니다. 근데 펄어비스는 프로그램에서 계속 매도 우위였고 KB 증권만 매수를 좀 들어오는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쪽 HLB는 굉장히 강한 프로그램 쪽 한투 쪽 매수 뭐 이런 부분과 함께 움직임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재편입 기준을 설정했다. 오후장에 봐서 재편입을 할지 추가 편입을 할지 아니면 뭐 말 그대로 손절을 할지 예? 그 부분도 다시 설정을 할 거예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5분봉 들여다본 거고요. 일본 기준에서도 이제 다시 복귀를 한다면 순식간에 이제 또 프로그램 쪽도 들어오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1분봉 기준의 거래량 부분이 예? 분명하게 줄을 거드렸고 그 거래량이 과연 터질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때요? 터지죠. 터지고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터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거래량을 터뜨린다라는 기준은 뭐가 돼요? 프로그램이 들어오거나 특정 창구 매수가 들어오거나 뭐 외국계가 들어오거나 그 부분을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잖아요. 같이 묶어서 보면 얼마나 뭐 좋습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기준. 매매가 수월하신 분들은 요 범위 내에서도 1, 2% 등락 범위에서도 또 단기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왜?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래서 결론은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는 자체가 수급 범위를 좀 놓고 보는 건데 그 수급 범위의 기준이 외국 기관이나 프로그램 쪽을 전혀 가늠할 수 없다면 말 그대로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냐 그 기준을 놓고 보는 거고 외국 기관을 가늠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편안하게 외국인 들어오네 프로그램이 계속 사재끼네 48만 주예요. 결국은 이제 고점 또 넘기겠지. 48만 주 들어온 쪽이 한투를 비롯해서 어찌됐건 외국계든 국내든 외국인 기관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럼 63,000원 기준의 첫 번째 문자가 HLB로 잘 나갔다면 또 그걸 알고 계신 분들은 뭐 HLB로 다 설정을 해서 들어갔을 거고요. 그렇게 됐다면 뭐 가장 이상적인 84,000원이 아니더라도 64,000원이 아니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편입의 기준이 되는 거고 종목명이 없어서 다시 보내드린 관점에서 64,000원에 사신 분들도 버겁진 않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주봉 기준의 프로그램 지금 뭐 49만 주까지 확대돼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오더라도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뭐 프로그램 들어왔으니까 대박이야 이렇게 하셔서 또 무리수를 둔 편입 비중을 갖고 가시면 그거는 또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 이렇게 해서 5분봉, 1분봉, 그 다음에 1봉 주봉 설정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분봉 기준에 계속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가 48만 6천 주. 여기서 이제 다시 꺾이기보다는 10% 채우는 상태니까 고점 쭉 뻗어 올려서 쭉 끌어올려 주기를 이런 대형주에서도 이제 우리가 충분하게 변동성 매매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넥사이언스나 한국비엔시나 뭐 쭉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제 이쪽을 더 들여다보고 이쪽을 더 잡은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뭐 들여다봤다라고 말씀드리고, 충분히 이제 프로그램 수급 범위 들어오는 거 확인하면서의 기준을 설정을 하자고요. 음. 48만 주 더 들어와야죠 계속. 분봉이나 이런 기준을 좀 이제 잘 들여다 놓고 보도록 하고
프로그램 쪽에 이제 순매수 기준이 현재로서는 1위입니다. 1위. 프로그램 순매수 1위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그 오늘 변동 부분이 여기서 이제 국한되고 좀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추가 편입의 기준을 일정 범위에서 잡아내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한 건 차익 실현한 거고 지금은 이제 새롭게 들어간 전략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윙 20%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매직 계산기 잘라놨을 때가 11시 37분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계속 녹화가 들어왔던 범위고 11시 37분에 이제 62,400원이었는데 의미가 없죠. 지금은 이 기준은 캡처만 떠놓겠습니다. 그래서 11시 37분 매직 계산기 부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마지노선 뭐 기존 물량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리고 새롭게 이제 우리는 설정 범위를 가져갔다라고 치고 고점 돌파까지를 아까 그 기준에서 들여다본 기준이 되는 거고 이제 새롭게 매직 계산기를 이제 또 떠야 되겠죠. 지금 기준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준 점을 설정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오늘만 뭐 몇 번을 좀 자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은 모든 심사숙고를 해야죠. 뭐 그냥 훅 사고 훅 나오고 그런 개념보다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64,400원이 고점, 64,100원, 64,200원, 프로그램 48만 주. 과연 이제 그들이 얼마만큼 더 강도 있게 매수를 줄 것이냐 기준 이렇게 하고 고가 마지노선 61,200원 그리고 고가 돌파 기준을 설정을 잡고요. 편입 기준 추가 편입도 고가 돌파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3분의 1, 2분의 1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는 2분 내리면 고점 대비 10%라서 심사숙고를 해서 저기는 대처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기준까지. 자,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를 자르고 그리고 나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점 넘길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이 고점을 넘길 때 프로그램 쪽이 들어와야 돼요. 프로그램 쪽이 들어오면서 고점을 넘겨주는 흐름 기준이 연출이 돼야 그래야만 뭐 상당히 긍정적인 기준 설정 범위로 놓고 대처를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돼요. 프로그램이 또 매도 나오면은 머리 아파지는 거죠. 이제 야 이걸 더 살 수도 없고 차익 실현할 수도 없고 들어간 가격에서 뭐 1% 수익 내고 뭐 나오십시오 할 수도 없고 머리 아파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가급적이면 움직임이 나와라. 그리고 텍스트 부분의 이 전략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올려놔 드릴 건데 한국 BNC 또 자 어디 있습니까? HLB 이 부분 올려드릴 건데 요거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기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외부에 계신 분들 기준에서는 계속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신규 가입을 하셨고 주말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더 늦기 전에 이제 좀 교육 좀 받으세요. 1년 만에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이제 교육 좀 받으시죠. 1년 만에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문자 받으신 분들 기준에서는 지금 이제 또 고점 넘기네요. 이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고점 넘기면 이거는 눈눈 안 나죠. 49만 주 고점 넘기고 있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오세요. 오셔가지고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전략을 잡으시면은 이 HLB도 좀 더 편안하게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됐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방에서도 마찬가지. 일단 영상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전략 다 올려드리겠습니다.